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장기화 조짐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취 논란과 파장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대외 신흥도 붕괴 같은 이 거센 충격으로 내리막길로 떠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권 셈법을 따질 여유가 없다며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하루빨리 꾸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했었는데 어저께 반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도 조금 올랐어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코스피는 그러니까 한 1% 정도 올라서요. 2,44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한 2.1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요.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5.3원이 올라서 1,432원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비세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저가 매수세 이게 유입이 되면서 이틀 동안 오른 건데요. 예. 하지만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그 팔자 주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한 그런 상황이죠. 예. 이번 계엄령 여파로 우리 경제 곳곳도 지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시내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송년회 모임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연말 특수가 이처럼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야말로 지금 곡소리가 날 지경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관광객이 급감을 하고 그러니까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게 되고요.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우리 국격 하루아침에 무너진 셈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한류에 힘입어서 뭐 과자, 라면, 화장품 같은 K 브랜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좀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급등했던 막 뛰었던 환율, 원달러 환율 이게 최근에 이거 1,400원대 밑으로 이렇게 잡기 위해서 원화 보유액도 좀 허물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됐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차례 연속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지금 헛수고가 된 셈이고요. 뭐 또 K방산 수출 또 체코 원전 수주 뭐 이런 대형 사업들도 지금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 미국의 포브스지죠. 대통령의 계엄 시도로 시도의 대가로 5,100만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할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보도를 했는데 지금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할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경제만큼은 뭔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어저께 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의 그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잖아요. 관련 내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진짜 어제 정부랑 여야가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민주당이 4조 1천억 원 규모의 이제 감액 새 예산안을 이제 정해서 그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새 예산안이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지금 뭐 아다시피 우리 경제 지금 풍전등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좀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서 합의를 하면서 이런 예산안을 처리하면은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처리가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했는데 이게 무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불에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요새 뭐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마시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주류 소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감정이 지금 좀 악화되는 거를 확인하는 좀 안타까운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죠. 한 해가 좀 씁쓸한 마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트럼프 2기 출범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 외교적으로 타격은 또 어떻습니까? 위험한 상황입니까? 네, 그 미국 국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카운터파트 대화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 뭐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가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깐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사태를 관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죠. 예. Whether it's about economic security or it's about, defens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re engaging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s early as possible. But like I said before, that's much more difficult given the ongoing political crisis.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징벌적 과세를 우리나라에 부과를 하고 나아가서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가 모색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우리 리더십 공백이 아주 뼈아프게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뭐 경제나 외교 관점에서 문제들을 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그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이 좀 뭔가 침묵을 이어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처음으로 좀 변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대응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죠. 우리가 계엄 사태 때문에 좀 위기 상황이었으니까요.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관심을 기울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의 계엄 사태 지난 3일이었죠. 계엄 선포 이후 침묵을 지키다가 7일 만에 그 탄핵 정국을 보도를 하면서 대남 비난 공세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노동신문이 계엄령이 그러니까 탄핵과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선포가 됐다고 하면서 괴뢰 한국의 땅이 아비규환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 그 촉구 집회 사진을 싣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국회에 계엄군이 진압하고 이를 막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내보내질 않았어요. 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군에 저항하는 시민의 모습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 그런 것은 북한 당국이 원치 않았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번 계엄 사태와 함께 그 몇 안 되는 동맹국 가운데 시리아 독재 정권이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더욱더 러시아에 밀착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위산업 협력도 요구하고 기술 협력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전문가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적 숙고 기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상황 관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존에 했던 주장이 사실상 관철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향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 뭐 경제, 외교 어느 곳 하나 지금 불안하지 않은 상황이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겠습니까? 예, 지금 그 위기가 지금 경제 위기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좀 심각하다는 것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에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경제 호황이라는 그 외부 호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상승하는 역시 외부의 순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 지금 내수 침체, 그다음에 수출 부진 여기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2기가 지금 출범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글로벌 동맹도 지금 붕괴가 됐고요. 공급망이죠. 동맹이라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는 쪼개졌지만 적어도 경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정이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이런 얘기 호소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결같이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야당 역할론을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여야정 뭐 긴급 협의체 뭐 이런 것을 요청을 했는데 실제 어제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지금 이제 골든타임, 우리 경제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이 이제
한 이번 주, 다음 주, 연말까지밖에 아니고 이게 계속 내년까지 이어진다면은 예. 정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암흑 속에 빠져서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요. 여야정 경제협의체가 조속히 가동이 되면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대외 신인도 그다음에 외자 유출, 뭐 대규모 유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걸 막기 위해서 좀 해외 투자자를 설득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위기가 이제 곧 출범을 할 테니까 빨리 경제 특사를 보내서 좀 협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입니다. 힘을 예. 모아야겠습니다. 네.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의 이 구성 필요성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